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2026년 예산안 및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경제투자국 전 부서 청주도시공사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예산과 재정과 청주도시공사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경제일자리과 기업비용과 미래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이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에 노고 많으신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투자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에서 2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448억 8천만 원이 지획된 3조 3,77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방세 수입 1,717억 9천만 원, 세입 수입 219억 1천만 원, 조정교부금 37억 8천만 원, 보조금 1,123억 7천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37쪽, 4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경제투자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2억 6천만 원 시획된 2,19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5억 1천만 원이 시획된 2,189억 4천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2억 5천만 원이 감액된 1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375쪽에서 390쪽 경제일자리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 총액은 369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주사랑 항구권 발행 및 운영 125억 9천만 원,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 50억 원,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26억 4천만 원, 공공근로사업 5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에서 397쪽 예산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1,216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주도시공사 운영 및 지원 572억 2천만 원, 예비비 300억 원, 반환금 기타 262억 5천만 원, 지방채 상환 65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에서 407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 총액은 20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주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54억 원, 기업 정주요건 개선 9억 8천만 원, 기업 관련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2억 5천만 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10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에서 419쪽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07억 5천만 원이 감액된
37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바이오 의약품 생산 전문 인력 양성 건립 19억 3천만 원, 바이오 의약품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패드 구축 사업 13억 1천만 원, 글로벌 크린 화장품 산업화 기반 구축 11억 원, 제주혁신 스마트 공장 구축 사업 3억 3천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20쪽에서 425쪽 세정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 총액은 25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납세 편익 시책 4억 5천만 원, 개별 주택 가격 조사 11억 5천만 원, 세수입 체납 처분 및 징수 4억 9천만 원, 고액 고질 체납 처분 및 징수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385쪽에서 2386쪽 세입 세출 예산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 세입 예산 총액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900만 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경제투자국 소관 성인지 예산 총액은 96억 4천만 원으로 14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으로 78쪽에서 88쪽 경제 일자리가 소관으로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등 5개 사업에 60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에서 91쪽 예산과 소관으로 시민 참여 예산제 및 시민 감시 제도 운영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에서 104쪽 기업 지원과 소관으로 중소기업 지원 등 6개 사업에 2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에서 107쪽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 행사 지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쪽에서 110쪽 세정과 소관으로 세수입 처분 및 징수 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영 계획안입니다. 11쪽에서 19쪽 예산과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개정으로 2026년 연도말 조성 예상액은 3,098억 3천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 56억 1천만 원, 시금고 예치금 2,31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9쪽 예산과 소관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개정으로 2026년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10억 7천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10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9쪽 기업 지원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2026년 연도말 조성 예상액은 4,9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4억 9천만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120억 9천만 원, 혁신창업 벤처펀드 운영 4억 3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은기 사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 도시공사 사장 유은기입니다. 평소 공사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166억 7,354만 4천 원이 증액된 730억 5,0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55억 7,329만 9천 원 증액된 596억 9,200만 1천 원이며 자본 예산은 전년 대비 111억 34만 5천 원 증액된 133억 5,823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35쪽에서 38쪽 감사안전실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287만 7천 원 증액된 3억 3,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험성 평가 외부 용역 3,050만 5천 원, 중대재해 배상 책임 공제 가입 3,100만 8천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52쪽 경영기획부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억 7,820만 8천 원 증액된 247억 4,48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 운영비 204억 4,448만 2천 원, 가상화 스토리지 구입 7,700만 원, 노후 사무기기 교체 8,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72쪽 체육사업부 소관 체육시설 수탁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8억 9,564만 6천 원 증액된 112억 30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9억 6,843만 2천 원, 수영장 상하수도 요금 및 약품비 등 재료비 14억 6,647만 3천 원, 동력비 30억 1,779만 3천 원, 기타 보상금 5억 2,809만 5천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에서 78쪽 체육사업부 소관 푸르미 스포츠센터 수탁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9,325만 원 증액된 8억 8,17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억 1,587만 7천 원, 시설 수선 유지비 1억 362만 4천 원, 지하수 배관 성능 향상 장치 구입 및 설치비 2,080만 1천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에서 84쪽 체육사업부 소관 무심천 친수시설 수탁사업입니다. 2025년 신규 수탁시설로서 예산 총액은 6억 8,47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8,238만 8천 원, 썰매장 및 물놀이장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임차료 1억 3,272만 4천 원, 친수시설 운영 상하수도 요금 등 재료비 1억 9,687만 6천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에서 88쪽 교통사업부 소관 이동지원센터 수탁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8,720만 2천 원 증액된 49억 8,02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 운전원 인건비 20억 235만 9천 원, 바우처 택시 수익 보전금 등 지급 수수료 21억 3,461만 1천 원, 특별 교통수단 차량 선박비 6억 9,181만 2천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에서 99쪽 환경사업부 소관 소각시설 수탁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억 8,854만 4천 원 증액된 92억 4,15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오염물질 자가 측정 대행 등 지급 수수료 5억 7,220만 4천 원, 연소가스 처리 약품 등 약품비 15억 6,479만 3천 원, 바닥재 및 비산재 운반 처리비 등 수선 유지비 38억 7,470만 3천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에서 103쪽 환경사업부 소관 종량제 봉투 수탁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430만 3천 원 증액된 2억 6,62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용카드, 전자결제 대행 수수료 등 지급 수수료 1억 2,842만 7천 원, 배송 차량 구입비 3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에서 112쪽 공공사업부 소관 추모공원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3,958만 2천 원 증액된 32억 4,78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장로 배철가스 자가 측정 등 지급 수수료 4억 1,536만 원, 장미공원 석축 정밀 안전 점검 등 수선 유지비 2억 5,202만 8천 원, 동력비 7억 6,597만 6천 원, 화장로 시설 개량 공사 5억 2,621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에서 119쪽 공공사업부 소관 휴양시설 중 옥화자연 휴양림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5억 458만 2천 원 증액된 14억 4,07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억 2,560만 6천 원, 객실 침구료 등 재료비 1억 7,629만 6천 원, 객실 냉방기 교체 3,799만 2천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에서 127쪽 공공사업부 소관 휴양시설 중 현도 오토캠핑장, 초정행궁, 치유마을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003만 2천 원 증액된 15억 1,79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억 1,567만 2천 원, 각종 지급 수수료 2억 600만 35만 9천 원, 동력비 3억 6,739만 원, 시설 제초 정비 등 시설비 1억 3,441만 5천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에서 130쪽 공공사업부 소관 공동구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900만 1천 원 감액된 1억 7,52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종 지급 수수료 2,583만 6천 원, 공동구 정밀안전 점검 등 수선 유지비 9,283만 6천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에서 135쪽 개발사업부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112억 1,839만 4천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 운영비 5억 1,323만 4천 원, 신규 사업 타당성 등 연구 용역 1억 원, 청원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2억 원, 예비비 103억 661만 2천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에서 158쪽 교통사업부 소관 주차시설 수탁 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72억 6,727만 8천 원 증액된 31억 11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력 운영비 24억 6,416만 1천 원, 지급 수수료 9,265만 6천 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4,304만 6천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용 보고를 마치며 우리 공사에서 계획한 일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윤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6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 개정 및 재정 안정화 개정 중소기업 육성 기금으로 총 3개가 운용되고 있으며 2026년 말 기금 총 조성액은 3,114억 5,128만 7천 원으로 2025년 말 조성액 2,931억 4,905만 8천 원 대비 6.24%인 183억 222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계 기금의 총 수입과 지출 규모는 2,512억 7,668만 3천 원입니다. 수입 계획에서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출 계획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기금 운용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하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이크가 없는 자리에 앉으신 부서장께서는 질의가 있을 시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호 위원님. 네, 위원 신성호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예산과장 장민현입니다. 예, 예산안 392조 국외 업무 여비 및 국제화 여비입니다. 작년 정리주경에서도 각각 3천만 원이랑 1억 1천만 원 반납하셨죠? 예, 맞습니다. 26년도 본 예산에 그 반영된 거를 계산한 것도 있고 반영을 고려하지 않고 반영을 하지 않고 계산된 게 있어 보입니다. 25년 국외 업무 여비 집행액은 5,700만 원이고 잔액은 2,700만 원으로 26년 예산안에 5,500만 원 계산은 되게 적절해 보인다고 생각됩니다. 네, 국제화 여비는 집행 잔액이 3억 1,200만 원, 집행액은 3억 1,200만 원, 잔액은 6천만 원인데 26년 본 예산 안에 4억 5천만 원은 약 1억 4천만 원 정도 가닥 예상으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24년도 집행액이랑 그걸 보니까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는 24년도에도 3억 3,9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고 25년에는 3억 1,200만 원 정도. 근데 이번에도 계산을 하실 때 좀 과다 계산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예산과장 장민현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추계치를 올리는 건 맞지만 사전에 부서로부터 좀 그 수요 조사도 있었고 또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 업무상 또 여러 가지로 예기치 않은 출장도 갈 수가 여행도 갈 수가 있어서 좀 그렇게 좀 추계를 해서 한 사안입니다. 그죠. 그러셨겠는데 작년과 재작년을 고려했을 때 가장 많이 써도 3억 5천만 원 이상 지출하지 않았는데 넉넉하게 계산하신 것 같은데 좀 과다하게 계산되지 않았나. 저희가 그 수요 조사한 이후에 그 추가분으로 한 여유분은 사실 한 2,500 정도를 좀 더 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그 조사에 의한 거면은 그렇게 과다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 작년에도 이렇게 조사하셔가지고 계산했을 때 반납도 하시고 집행잔액도 꽤 남아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해서 워낙에 예정되어 있던 것들을 많이 진행을 좀 못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 혹시 집행을 그 출장이기 때문에 해외 출장이기 때문에 지출을 미리 할 거 아니에요? 항공권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네. 근데 그게 3월 전에 다 이루어지나요? 3, 4월 전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죠. 시기별로. 예. 이 시기별로다가 좀 고려를 해서 1주 때도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계상되신 거에서 한 네. 1억 정도 감액돼도 3억 5천만 원인데 3억 5천만 원으로 상반기 하고 후반기 때는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반영을 해도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경에 나누는 것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네. 저희가 또 이제 그 일을 추진하다 보면 또 예측하지 못하게 당겨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기서 네. 1억이 감액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1억이 감액이 되면 저희가 사전 수요 조사한 거에 비해서는 뭐 막바로 1추나 2추에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무리가 좀 없을 것 같아가지고 1주나 네. 2주 때 세워도 될 것 같고 2년치, 3년치 통계를 봤을 때도 네. 무리가 전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좀 더 상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혁인 위원님. 이어서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전년도에 통합환자나 기금에서 780억 원이 우리가 적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이자가 12억 계산된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원금은 통합기금의 원금 이 상환은 언제쯤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게? 저희가 2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2년 거치 5년 상환. 네. 그럼 매년 그 우리 기금이 여기 1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저기 통화안전화 기금이 여기 돼 있는데 항상 이 기금이 이 정도는 매년 이 돼 있는 거죠? 한 2천억, 2,300억 정도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이게 또 여기서 나가는 돈은 없나요? 계속해서? 그거는 그 필요 특별하게나 때마다? 사업에 필요해서 다시 나가서 그쪽에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안정화 기금 이건 수입은 거의 다가 우리 매년 잉여금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이걸? 잉여금으로 보기보다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치해 놓은 거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치를 하려면 뭐 네. 예치할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특별하게 상수도 하수도에서 그 예산을 짜고 남은 그 잉여금이라기보다 여유재원을 넣어놓게 돼 있고 또 관련법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잉여금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어떤 일시부관하는 정도로 그렇죠. 뭐 나가. 특별히가 됐던 어떤 다른 네. 회계에서 전입된 금이 지금 네. 계속 여기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맞습니다. 안정하게 우리가 또 예산 필요한 부분에 네. 하는데 이게 이자는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몇 프로예요 이게?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1.6% 지원하고 있습니다. 1.6% 그럼 작년에 280억에 대한 원금에 대한 이자가 한 12억 정도 된다는 예,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네, 최재호 의원님. 네네. 네, 최재호 의원입니다. 도시공사 체육사업부 예산서 81페이지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 체육시설 방역 소독 영역으로 나와 있는데 유지관리가 아니고 순수한 방역하고 소독에 대한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체육사업부장 김동주입니다. 근데 이 사업 내용에 어떠한 체육시설인지 면적이라든가 위치가 전혀 이게 내용이 명시가 안 돼 있는데 그 원인이 있어요? 위치하고 뭐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그 체육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표시를 안내드린 거고요.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자료는 공중화장실 5개소 정도에 대한 내역은 사출 내역은 어느 정도는 좀 면적하고는 좀 명시를 해줘야지만 어느 지역인지를 알고 있지 전혀.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공중화장실법 제7조에 따라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방역 횟수라든가 이런 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예, 그거는 따로 나와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저기 81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여기에는 방역이 10월 여기에는 공중화장실법 2개에서 방역소득 4월과 9월 주 3회 10월에는 주 1회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 법이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사업부장 김동주입니다. 예, 맞습니다.
또 하나는 친수 시설 내에 화장실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임시 화장실이에요? 아니면은 고정된 우리 공중 화장실인가요?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그거는 고정 화장실입니다. 81페이지 친수 시설. 네, 맞습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죠? 위치가 원마루 시장 가기 전에 좀 있기는 한데요. 그 지역이 다른 데보다 좀 약간 높게 있어 갖고요. 비가 오더라도 많이 잠기지 않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이동식 화장실이 아닌 이제 일반 화장실이 두 개가 있는 걸로 두 개가 있습니다. 부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위치를 지금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는 이 위치를 정확하게 명시 안 해주면은 어디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전체 다 합쳐 7개소인데 7개소에 대한 부분은 위치라든가 면적을 좀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지 뭐 산출 내역이라는 게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저희들이 인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따로. 이 부분은 7개소에 대한 부분은 산출 내역서를 저한테 별도로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지금 참고로 해주세요. 청주 종합 사격장 급수 배수관 보수를 해서 지금 사업비를 올리셨는데 우리 종합 사격장이나 올림픽 생활기념관 또 프리미 스포츠센터도 좀 같이 좀 예산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죠? 배관 보수에 대해서. 일단 66페이지 참고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우리 그 시설의 전기 배선이라든가 소방 급수배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 어떤 설계 도면이 지금 갖고 계신가요? 네, 갖고 있습니다. 청주 종합사격장에 대한 지하에 매몰된 도면도 다 배수관이라든가 전기 소방에 대한 도면이 지금 갖고 있어요?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처음에 설계를 하고 이제 저희가 받은 도면은 저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도면은 저희가 다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청주 종합사격장 같은 경우는 30년이 넘은 시설인데 네. 지금 현장을 가서 보면 직원들이 전혀 도면을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배관 파손이라든가 어떤 뭐 노후된 거에 대한 거는 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다 하는 건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그때그때 따라서 보수를 하시는 것인지.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네, 눈에 보이는 곳도 그렇고 이제 그거와 연결되어 있는 비트 부분은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데는 뭐 기어서라도 들어가 갖고 확인하고 예, 그렇게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매년 반복돼서 뭐 이렇게 좀 보이는 것만 할 게 아니라 구간 전체를 좀 한번 좀 어떤 계획을 잡으셔서 공사를 해야지. 이게 내부 연한도 좀 어느 정도 좀 지난 상황이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 체육시설과가 좀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좀 하시든지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지금 오래된 건물이 지금 사격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전부 다 이제 많이 그 노후가 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 예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그걸 계속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대안을 좀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지금 뭐 방치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최대한 이제 비트 같은데 들어가서 최대한 확인을 하고 있고 정밀하는 점검도 하고 있고 안전 점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이제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하고 계시 사실상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 거는 전혀 지금 인지를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지하 탐사할 수 있는 GPR이라든지 이런 장비를 한번 통해서 체육시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네.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 어떤 노후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비를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체육시설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이것도 한번 대안을 한번 구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신가요?
이인복 의원님. 예, 이완보 의원입니다. 도시공사 관련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장님들께서 뭐 답변하시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보면은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현도오토 캠핑장 재초정비, 초정행궁 및 치유마을 재초정비 사업, 이거는 지난해에 한 거죠? 체육사업부장 김동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도시공사에서 초정 치유마을을 수탁을 한 거죠, 지금 현재. 공공사업부 부장 임경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60만 원을 지금 초정 치유마을 스파작동 버튼 보호대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공사업부 부장 임광열입니다. 스파 작동 버튼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다가 눌러갖고 물이 나오게 하는데, 일반적인 수압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다 보면은 그 물의 수압 때문에 손잡이 같은 게 없어갖고 튀어나온 거를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호하기 위한 보호 시설을 갖다 설치하겠다는 건데,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물하고 접촉이 되는, 잘못하면은 감전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공공사업부 부장 임경렬입니다. 전기로 하는 게 아니라 터치를 했었을 때 압으로다가 수압으로다가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지난해죠. 23년도 요 가까운 조치원에서 왜 목욕탕에서 안마 작동을 해서 누전이 돼가지고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가지나 치유마을 같은 경우는 손님들 이용하는 분들이 적은데 만약에 무슨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나면은 큰일 납니다. 제대로 지금 그 많은 예산을 뒤져놓고 하나하나에도 이미지가 손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은 참 큰일 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보호대가 됐든 뭐가 됐든 건립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새 거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거기서 다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금방 소문이 나가지고 가지나 손님들 오지도 않는데 그게 소문이 나면은 참 시 측에서도 큰일 나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공사업부 부장 임광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성우 의원님. 네, 위원 신성호입니다. 도시공사 경영기획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66조 신입직원 공사시설 견학 버스 임차료 관련인데요. 신입직원이 몇 명 정도가 견학에 참여하게 될까요? 예, 경영기획부장 최성열입니다. 통상 저희가 연애 상하반기로 해서 2회 정도 몇 명 신입직원 공개 경쟁 채용을 하게 되고요. 예. 하게 되면 지금까지 통상 예로 보면은 10명에서 20명 정도가 보통 그렇죠. 그 정도가 들어오게 신입 됩니다. 직원이 들어올 텐데 여기 버스 임차료를 보니까 80만 원이더라고요. 예. 혹시 45인승 대형 버스를 임차를 하시나요? 보통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입 직원 외에 저희 이제 간부
그 분들 뭐 간부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수행하는 직원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움직여서 보통 버스를 임차할 때는 40인승 정도 보통 빌려 갖고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법에 대해서는 버스 임차 말고 청주시랑 협의해서 청주시 관내 버스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할 계획은 혹시 고려를 해볼 수 없을까요? 그렇잖아도 지금 회계과에 버스가 소속돼 있어서 회계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봤는데 회계과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해주셔갖고서 임차료를 부득이하게 세우게 됐습니다. 상의를 하셨는데 안 돼가지고 예, 비상하신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응답 감사합니다. 그 공공사업 응답 감사하고요. 공공사업 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618쪽 목련공원 소화기 관련인데요. 금속 화재 소화기 자동차 충전소용이 있는데 이거 한 개로다가 불이 났을 경우에 감당이 가능할까요? 공공사업부 부장 임광열입니다. 금속 화재 소화기는 전기차 충전 소용으로다가 설치되어 있는 거라 외부에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불이 났을 경우에 한 대만 거기 있잖아요. 그 전기차 충전 소용에 한 대만 놓을 계획인 거죠? 지금 두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대씩 그러니까 서서히 증차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을 경우에 소화기 한 대로다가 그게 커버가 가능할까요? 공공사업부 부장 임광열입니다. 일단 화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하는 건 화재가 나길 바라고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화재가 안 나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화재가 났을 경우에 한 대로다가 이게 소화가 가능할까요? 일단 아직까지 화재가 나지 않아갖고 경영계 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기로 소화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어떤 공공기관의 답변에서는 어려운 것 같고요. 보통은 질식 소화포를 활용해 갖고서 소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전기차 충전소 부근에는 질식 소화포를 구입해 갖고서 계속 비치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은 그거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러면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그거였거든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 전기차 화재가 났을 경우에 충전소에서 질소 방식으로다가 소화를 해야 되는데 설치를 해놓고 무용지물이거나 효과가 없거나 하느니 금액이 비싸더라도 그게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어가지고 이게 법적 의무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지 형식상 하는 건지 이 예산이 뭐 소화기 한 대 값이 조금 고가 소화기인데 44만 5천 원 정도인데 이게 좀 맞나 싶어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어서 교통사업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예산안 158쪽입니다. 율량동 공영 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예방 용품으로다가 소화용 수조랑 소화용 담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불이 났을 경우에 누가 사용하나요? 교통사업부장 연기현입니다. 저희가 지금 통합관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율량동 공영주차장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상주 인원이 항시 2명이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그럼 이걸 사용하시는 건가요? 이게 혹시 법적 의무사항이라 소화용 수조랑 담요를 두신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떤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화재 시 이게 효율적이라고 해서 이걸 두신 건지 응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부장 연기현입니다. 일단 전기차 충전소의 소화포하고 수조는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1층하고 2층, 3층에서 4층까지 해서 8개 충전소가 있는데 1, 2층에만 지금 현재 구비된 상태입니다. 네, 응답 감사하고요. 도시공사 사장님께 통합해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기차가 화재가 나면은 소화가 상당히 어렵고 피해가 크게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에 관련돼서 청주에 있는 저희 시설에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충전소에는 좀 매뉴얼에 맞는 현 시대에 맞는 소화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데는 금속 화재 소화기로다가 하고 있고요. 어떤 데는 소화용 수조로 하고 있는데 물론
금액이 수반되는 건 사실이지만 안전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사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응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유은기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 질식포도 두 사람이 이용을 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화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실험 결과는 밝혀졌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게 화재가 났을 때는 질식포가 있어도 사실 솔직히 이게 운영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는 아직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완전하게 어떤 소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뭐 밑에서 물을 분사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위에서 끄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조에 담그는 방법도 이것도 말하자면 119에서 출동을 해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각 시설에서 현실적으로 구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원님의 그 발언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들도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세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질의의 요점은요. 예산을 세우고 어쨌든 준비를 하는 건 좋은데 그 예산이 뭐 금액이 크든 작든 소화가 났을 경우에 형식적으로다가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님께 딱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예산과장 장민현입니다. 이의견 의원님 말씀하신 기금 문제인데 지금 우리 기금 잔액이 통합기금 잔액이 한 3천억 되는 거죠? 예, 26년 말 예측하고 있습니다. 26년 말로. 근데 이제 저희가 뭐 계획안은 뭐 의결을 했으나 지금 이제 농산물 시장 지방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기체를 해야 되는데 과연 외부에서 차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내부에서 돈을 차입을 하는 것이 맞는가에 고민이에요. 이게 지금. 요것은 한번 고민해 보십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저희가 이 기금에 관해서 전액을 저희도 가져올 수 없고 비율로 한 80% 정도까지 할 수가 있는데 그 상수도와 하수도에서도 어떤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협의를 좀 한다고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지방채는 저희 지금 현재 예산 상황상 또 이렇게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지방채의 의미도 많이 알고 있고 그 통합기금 재정안정기금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해준 거잖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20년도에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기간제 인건비 산정하는 거 예산과에서 어떤 저기를 주셨나요? 지침을? 인건비 상정에 기간제 8개월 기간제들. 그 1년 미만 기간제에 계약 관한 거는 인사 담당관에서 총괄을 하고 거의 수반되는 예산에 관해서 그죠? 지금 여기 계신 관은 해당이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계약직을 뽑을 때 이제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 1월에 해가지고 2월이나 3월부터 근무할 거 아닙니까? 대부분 2월부터 근무하겠죠. 내년도 달력 보시면요, 8개월짜리 근로자의 명절이 몇 번 있어요. 내년도가 설이 좀 늦고 그래서 2번 있어요. 2번. 근데 명절급식 휴가비가 한 번밖에 산정이 안 됐어요. 추경 때 또 뭐 당연히 밝혀서 하시겠지만 이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는 게 옳은 것이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달력 보세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2, 3, 4, 5, 6, 7, 8, 9 아마 9월에 있을 거예요. 추석이. 2월에 설이 있고 이런 것도 좀 예산과에서 부서에서는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과, 세정과, 청주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협찬 및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십니까? 네, 14시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 일자리과 기업 지원과 미래 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응답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응답자를 지정하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면 일찍 끝내고요. 예, 이한복 위원님. 예, 이완복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저 이경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 그러니까 401쪽에 국제통상 증대 기업 해외 진출 마케팅 지원 해가지고서 예산이 지금 섰어요.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는 6억 6천이 예산이 있었었는데 지금 계산된 것은 5억 4천 해서 1억 2천이 가미돼가지고서 예산을 계상을 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가문을 1억 2천씩이나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저희가 테크노파크하고 하는 사업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사업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으로 테크노파크로 하는 그 사업을 조금 줄였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서. 예. 네. 청주시 소재의 네. 중소기업 3천여 개 중에서 800개사 정도가 좀 수출 활동을 하는 걸로다가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감을 시킨 이유가 네. 상당히 수출 활동하는 데 있어가지고 활동 자체가 저조하다 이런 취지로다가 감을 한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원입니다. 기업들의 활동 자체가 저조하다기보다는 충북 테크노파크가 충청북도 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청주시에 더 특화된 거를 좀 덜하는 것 같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당초 예산은 이 정도 줄이고 사업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에 더 필요하면 확보를 해서 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에는 좀 이 정도 사업비를 좀 줄였습니다. 지금 800개사 정도 내외가 활발하게 네. 지금 수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 청주시의 수출기업사는 800개사 정도입니다. 수출 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근데 이제 6억 6천에서 5억 4천으로 다 이렇게 감을 1억 2천으로 해가지고 수출 관련해서 활동을 하는데 지장 같은 건 없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원입니다. 근데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기업들이 많이 선호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장은. 왜냐하면은 우리 청주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청주도 마찬가지지만은 대외 수출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신경을 많이 써도 될까 말까 한 판에 감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의아해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앞으로 그런 방면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해도 돼요? 아마 예산 416쪽에 저번에 미래산업 미래산업과 조민숙 과장님 저번에 감사 행정사무 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안인데 지금 작년보다 한 30군데 정도를 더 LPG 그러니까 호수로 돼 있는 거를 이제 스댄이나 뭐 이런 관으로다가 바꾸려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한 30군데가 늘었어요. 전년도에 네, 보다. 맞습니다. 네. 이 30군데 늙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개인주택이 워낙에 청주 시내에 많이 있는데 아파트 빼놓고 이거는 점차로라도 확장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5,900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일수록 안전사고 쪽으로다가 좀 신경 써가지고 좀 과감하게도 시에서 좀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생각을 하는데 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이제 가스 사용기 가구에 이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걸 매년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해서 사업 배분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년도 사업 물량 조사할 때 수요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사업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바로 다음 장의 중간 부분에 LPG 수용 저장 탱크 보급 사업 해가지고 8천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 8천만 원이면은 보통 몇 가구 정도의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인가 그것 좀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저희가 한 가구당 이제 가스 보일러까지 같이 했을 경우에 한 280만 원 정도 설치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스 보일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가구도 있고 해서 저희는 한 25에서 30가구 정도의 물량으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청주 시내에 이 도시가스나 이 도시가스 관련해 가지고 안 들어간 가구 수가 상당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좀 8천만 원이면은 사실 200 얼마라고 했죠? 280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280만 원 몇 가구 안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좀 과감하게 좀 투자를 시에서 해서 사실 대개 보면은 이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데 거주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나 좀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다 좀 시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일단 시범적으로 사업량을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내년도에 사업 추진 상황을 지켜보면서 혹시 수요가 좀 많다거나 하면 또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할 수도 있고요. 후년도 사업에 좀 많은 사업량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가스안전공사 여기 충북지역본부 측과 이거 매칭 사업입니까?
매칭은 아닙니다. 저희 이제 12사업이고요. 본인들 이제 이 가구에서 자부담을 저희는 2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2로 80%를 지원을 하고 그 사용 가구에서 20% 가스공사에서는 일절 안 되고요. 네, 쟤는 저긴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이건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내년도에 저희가 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그 사업을 좀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사업량을 좀 적게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 가스안전공사 그 여기 그측에서는 뭐 여기에 대해서 같이 매칭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나요? 미래산업과장 잠시만요. 이건 저희가 제안을 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가스안전공사에 위탁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매칭을 요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재 의원님. 네, 최재 의원입니다. 우리 미래산업과장님, 우리 지금 존경하는 이완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LPG 소형 저장고 탱크에 대해서 지금 대상 지역은 뭐 선정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선정 기준에 어떤 취약 지역부터 해오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미래산업과장 좀 있으면 저희가 지역을 결정해 놓은 건 없고요. 예. 그건 내년도에 이 사업 이제 그 가스안전공사하고 위탁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추진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그 공모를 통해서 사업 그 대상 그 가구를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공모라면 마을별로다가 마을에서 공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구 단위이기 때문에 가구 이거는 단위이기 때문에. 개별 가구의 신청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설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도 토지에 대한 개인 사유지에 대한 부분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읍면동에 충분하게 좀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 하시고 신청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지금 있을 것 같은데. 미래산업과장 좀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 단위 소형 저장 탱크 사업하고 좀 달라서요. 마을 단위 사업 같은 경우는 저장 탱크가 이제 마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고, 요거는 가구 단위이기 때문에 예, 가구 주택 내에 설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주택 소유자가 신청을 하시면 그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뭐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뭐 우선권이라든가 그런 거 뭐 취약해 지나가는 거는 있어요? 그거는 아직 지금 현재 따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 지금 내년도에 한번 신청을 받아보고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이 조금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가구 수가 뭐 얼마 안 돼서 이게 좀 네네. 없잖아요. 아니, 저희도 생각보다 이제 사실은 예산을 신청을 하면서 어떻게 이게 주민들께서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를 사실은 저희가 따로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작년에 여름쯤에 갑자기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LPG 협동조합 측에서 좀 요청을 한 사항이라 저희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보수적으로 사업량을 좀 적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잡아보다 보니까 자부담은 없는 거예요? 자부담 20% 20% 예상하고 20%? 있습니다. 네. 가구수 한 30가구 내인 거죠, 그럼? 네, 그 정도 30 많으면 35가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청주시 전체 35가구 정도면 미래산업과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조금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시민들의 반응이 어떨지도 모르고 저희도 이제 마을 단위 기존 사업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마을 단위가 진행이 안 되는 곳에 뭐 이제 한두 가구 좀 떨어진 가구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물량을 많이 좀 잡기에는 좀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 사육보사 입장에서는 이게 수요가 신청을 받아서 좀 많이 있으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내년도 추경 때라도 그 사업비를 확보해서 더 추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뭐 이전에 말씀드린 그 마을 단위에서 공동으로 이 탱크를 한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한 뭐 개인 토지에 대한 사유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신청하는 것도 또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수요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해보시고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난 저 대상자가 많으면은 늘려서 좀 하는 것도 좀 계획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예산안 398페이지를 한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우리 중소기업 홍보관 그쪽에 대한 5천만 원 예상하셨는데. 네, 기업지원과장 이경원입니다. 예, 우리 홈페이지 홍보관의 구축에 대해서 대상자가 청주 시민인지 아니면은 국내외 바이어들인지 아니면
기업 간 그 B2B를 노리는 것인지 어떤 취지를 목적해서 하는 것인지. 저희가 기업정과장 이경은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홍보관을 하려는 이유는 청주 시내에 있는 기업들끼리도 자기들이 뭘 만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업 자체가 생산자가 되면서 서로 구매자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청주 시내에서 필요한 걸 청주 시내에서 구매를 하면 물류비도 주고 서로에게 윈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을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청주 시내에 있는 기업 간 기업들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또 이제 시청도 거기에서 보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제품을 올려놓고 그 제품에서 회사의 홈페이지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사 우리 충청북도에서 벌써 저기 기업사랑센터 홈페이지에서 지금 제품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제품도 청주시 제품이 대다수고, 그런데 굳이 이거를 해둘 이유가 있을까요? 도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확인 안 하셨어요? 제가 도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까지는 확인을. 거기에 지금 홍보하는 게 대다수고 청주 우리 시 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 거기 다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지금 홍보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2, 3년 운영을 하다가 지금 다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 충분히 한번 검토하시고 이 부분은 저희들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들. 근데 이제 기업정과장 이경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와서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서로 간에 이제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수에서 필요한 걸 낭색 있는 사람이 만들 수도 있고 내수 자체에서 만들 수도 있는데 모르니까 막 경기도나 다른 데서 오는 일도 많으니까 이런 게 좀 있어서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의원님들이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뭐 이렇게 1, 2년 갖다 흐지부지하게 하지 않고 또 청주시들끼리도 활성화돼서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유지 보수까지. 사업 설명서를 보면 도에 나와 있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신성우 위원님. 네, 위원 신성호입니다. 기업 지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R&D 정부 공모과제 지원 사업인데요. 몇 8천만짜리. 399쪽입니다. 네, 기업정과장 이경원입니다. 내년도 본 예산 말고요. 올해 이제 위탁 이전했잖아요. 금액을 2억. 근데 거기서 올해 정부 공모과제 몇 건 했을까요? 2025년 13개 회사가 지금 공모과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건당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가죠? 그러니까 약간씩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평균 2억 갖고 이제 13개사 했으니까 약간 올해 네, 13개사에서 얼마나 지금 했을까요? 금액으로? 지출 금액 예. 총 그거까지 제가 13개사인가 13개사 금액 얼마 있는지 혹시 파악 안 되셨나요?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액이 많이 이제 2억을 다 어쨌든 위탁을 주잖아요. 네. 위탁을 주고 나서 집행을 거기서는 많이 못한 걸로다가 파악이 돼가지고 이 예산이 2억씩이나 계상을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과다 계상이 아닌가.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정산을 하셨을 때 얼마나 다시 집행 잔액 얼마나 받으셨죠? 올해 거는 아직 정산 전일 거고 네. 작년 기준으로다가 했을 때는 정산을 얼마나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알아야지 저희도 이 예산을 적절한지 과다한지를 파악하고 여기서 삭감을 할지 아니면 이대로 이제 통과를 시킬지를 정할 텐데 바로 작성해서 좀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른 분에게 질의할 때까지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도 될까요, 위원님? 네, 계속하십시오. 미래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16조입니다. 청주시 제3차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용역에 관한 건데요. 이게 법적 의무사항이죠.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이죠. 미래산업과장 조민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21년도에 했었는데 21년도에는 이제 예산이 정리 추경 때는 6,400만 원, 6,400, 1,040, 49,000원이었고요. 근데 이제 계약 금액이 5,500만 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금액이 이번에는 7,245만 1천 원인데 금액이 이렇게 산정된 이유가 뭘까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숙입니다. 이 용역비가 대부분이 사실은 이제 연구자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이 행안부의 학술 연구 용역 관련한 그 인건비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이 용역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작년 21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9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고 올해도 보면은 한 1,900만 원 정도가 좀 과다 계상되어 보이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미래산업과장 조민수입니다. 이 당초에 예산액 대비 당초에 이제 21년도에 할 때 6,400만 원 이제 예산액에서 5,500만 원이 지출된 건 예. 이제 제안서 평가에 의해서 그 계약을 하다 보면 그 낙찰률이 적용이 돼서 예. 지금 잔액이 900만 원 정도가 차익이 남은 거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게 또 7천만 원, 7,2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해서 낙찰률을 적용하면 이 정도 수준의 잔액은 발생할 것으로는 좀 더 예상을 합니다. 나오지 않을 잔액이 21년도보다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본 예산이 조금 더 잔액이 많이 남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그건 이제 보통은 저희가 계약 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일반적인 그 낙찰률 적용을 하면 뭐 85% 수준에서 보통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5% 정도는 잔액은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라 저희가 또 너무 적게 예산을 산정을 해놓으면 네. 또 용역 자체가 또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일단은 행안부의 그 용역 인건비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술 연구 용역 기준 단가로 해서 지금 산정을 한 예산안입니다. 네, 응답 감사합니다. 혹시 기업지원과장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집행액 1억 9,100만 원 집행하고 잔액 80만 원. 그 재작년에요? 네. 올해 네. 거는 얼마 정도 집행 잔액이 남을 거라고 보이시나요? 올해 거. 올해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저희 개수 조정이 네. 다음 주인데요. 예. 개수 조정 전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을 좀 주시면은 네. 만약에 집행 잔액이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작년이 아니고 네. 올해는 현저히 낮다고 하면은 네. 그거에 비례해서 삭감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후에 추경이 있을 시에 반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개수 조정 전까지 해서 그 질의응답 시간이 오늘밖에 없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사업부서에서는 문제가 없겠죠? 만약에 집행 잔액이 올해 기준으로다가 많이 남아 있다면은 내년도에 그걸 고려해서 일단 일정 비율만큼 삭감을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셔도 문제가 없지 않겠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자료 주시면은 자료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랑 상의하고 개수 조정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유균 의원님. 예, 이유균 의원입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장님. 네. 402페이지에 상단에 보면은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비가 작년 비해서 한 1억 2천 가면서 계산됐거든요. 작년에 6억 6천을 들여가지고 기업에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 그 효과는 좀 어땠나요? 의원님 저 죄송합니다. 제가 잘 402페이지 네. 자치단체 등의 뭐 무역보험이라든지 네네. 신통한 상경 대응이라든지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저희가 사업들이 거의 이게 되게 내용이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나 해외 개최 국제전시회 등을 했고요. 그리고 무역보험을 그 관세 나오면서 무역보험을 지원했습니다. 뭐 단기 수출보험이나 수출 신용보증보험, 환변동 보험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통상 환경대응이나 수출 전략 고도화 사업으로 해서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거나 해외 유통망에 입점하고 수요 맞춤형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과 수출 상담 및 현지화 지원 사업 등의 그 수출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상 이 어려운 환경에서 무역보험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은 기업들이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좋아하는 거는 그 국내 개최 국제 전시회나 해외 개최 국제 전시회가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질의하는 것은 어쨌든 뭐 반응도 좋고 네. 기업에 대해서 지금 뭐 기업이 좀 어렵고 힘든데 네. 예산이 1억 2천이나 줄었어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내년도가 네. 예상되는 게 이 기업에 더 지원을 해줄 애로사항이 있는데 네. 이 예산이 좀 줄은 거에 대해서 작년에 올해 비해서 피드백이 잘 됐나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내년도에 이 감에서 되는 건지 그걸 질의드린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저희가 줄인 이유는 그 수출 사업들 중에서도 반응이 좀 안 좋은 쪽들에서 그 저희 전체적으로 실링 전체에서 이렇게 약간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더 반응이 좋은 사업 쪽으로 많이 하고 수요가 좀 덜한 쪽으로 줄여서 하고 반응이 좋은 사업은 내부적으로 그 전체 좋은 사업은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더 해준 게 감해내야 아니 근데 좀 그걸 줄일 때 반응이 좀 없는 것들을 어쨌든 지금 고환율에 네.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좀 철저히 분석해서 또 예산도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미래산업과장님, 우리 지금 수감자료 418페이지에 그 관내 투자기업 보조금이 35억 도비하고 매칭돼서 35억이 올랐는데 이 사업은 어떠한 사업인가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래산업과장 주민식입니다. 뭐 다들 아시는 그 반도체 기업이 저희가 6월달에 한 2조 7천억 정도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관내 투자 그 보조금을 원래 한 150억까지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5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그 기업에 그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반도체 기업이요? 네네. 반도체 기업을 우리가 유치를 한 건가요? 아니 기존에 있는 기업이고요. 추가 투자를 해서 저희가 설비 투자나 뭐 이런 거 투자를 네, 하면은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이 보조금은 투자 기업에 어떤 내용으로 주는 건가요? 그냥 저희가 보통은 설비 투자 네, 설비 투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에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보조금으로?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경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유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기업 그 자치단체 등 이전 이게 각 기관이 지금 4개 기관이 다 다른 거잖아요. 네. 그 어떤 기관은 줄이고 어떤 기관은 우리가 다 줄였습니까 비율대로? 아닙니다. 테크노파크 사업을 줄였습니다. 테크노파크 사업만 줄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게 마치 이렇게 보면 기관이 하나인 것 같아서 네 군데인데 그 테크노파크에서도 인정합니까 사실은 이게? 기업지원과장 이경은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무역보험공사나 테크노파크 코트라 등과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정하냐고 물으시면 저희가 이게 줄일 거라는 걸 테크노파크에 얘기를 하고 뭐 상의를 했냐는 말씀이신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사업을 일부 대행해서 하는 경우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사업비가 적게 들어오는데 그쪽이랑 어떤 협의가 돼서 줄인 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냥 줄인 건지.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재호 의원님. 네, 최재호 의원 경제일자리 정책과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요.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요. 이 보면 행사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이 3분기에 좀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분기 3분기에 예, 3분기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세일이라든지 각종 시장에서 행사 위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 매출이 이제 가장 증개되는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는 아마 이제 가을 행사의 일환으로 모객을 좀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이제 명절이라는 추석 대 명절도 있고 해서 아마 그때 좀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가장 수요가 될 수 있는 시즌에 조금 비중을 좀 높여서 추진 계획을 보면 지역 축제, 김장 행사,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같은 정부 행사와 지금 연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정부 행사는 어떤 행사를 말하는 건가요? 지금 우리 정부 행사가 농축산수산부에서 이제 추석 때 주로 많이 소비가 되는데요. 저 시장별로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축산물이라든지 농업 쪽에 그런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 좀 이벤트 쿠폰 발행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럴 때 같이 병행해서 저희도 이벤트 사업을 할 때 그 품목만 또 하는 건 소외가 또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상인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없는 점포도 있기 때문에 그 외에 품목이 있는 분들의 또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공유를 하려고 연계 사업을 하고 있는. 정부 지원에서 연계하는 사업은 되게 큰 시장 이외에는 작은 소규모 시장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를 들여서 이벤트 할 때 이런 거는 이제는 시장 평가를 좀 하게 돼 있어요, 상인회에서. 그렇게 하고 또 평가할 때 이미 국비를 지원받는 분들이 소외되는 또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좀 소규모라든지 그런 시장을 좀 우선적으로 감안해서 상인회에서 우선순위 할 때 시비를 좀 이벤트 할 때 그런 쪽으로 좀 투여할 수 있도록. 사실 정부 행사가 연계가 돼서 큰 시장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상은 청주시 전체 좀 시장에 가시려고 하는 분들이 지역 시장을 안 가고 지금 육거리 시장이나 작년인가도 재작년인가도 한 번 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게 되면 소규모 시장은 거의 전멸 상태더라고요. 거의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소규모 이 행사는 그럼 이벤트 행사는 청주 전체 소규모 시장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하다시피 이제 이미 큰 시장 같은 육거리 같은 데는 국비 사업도 많이 투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이 사업을 연초에 이제 내년도 예산하면 또 연초에 상인회 회의를 통해서 이벤트 또 평가도 있어요. 또 노력을 안 하고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열심히 하는 거 중에서 소외되는 시장을 좀 위주로 또 열심히 하는 시장 같았으면은 조금 더 투여를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그렇게 좀. 소규모 시장 지원에 대해서는 거의가 이벤트면은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공연도 아니고 할 때 저희가 이제 소비 쿠폰 청주페이 일환으로 할 때 온시장이나 플러스샵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저희가 예산을 저희도 반영을 해서 하는데 그런 청주페이를 쓸 수 있는 분들이 또 온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안에 거기에서도 이벤트를 올해도 꽤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럴 때도 이제는 전체적인 시장을 아울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벤트 사업을 좀 많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그런 사업을 좀 지원해 주는 건 괜찮은데 소규모 시장에 이벤트 행사를 해서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 오셔서 노래하고 그런 부분은 사실상은 소규모 시장에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있고, 또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걸 또 보시려고 오시는 분들도 사실상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지원해 주시고, 소규모 시장이 좀 자발적으로 좀 시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역량도 좀 키워주시고 그런 다양한 사업을 좀 만들어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열악한 데가 많거든요. 지금 현재 50개 시장이 점포 등록 기준이지만은 미만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50개 미만 되는 시장도 한 3-4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우리 상인회에서도 좀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같이 공동적인 거라도 이왕이면은 그런 쪽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저희도 이제 시 차원에서도 좀 당부를 드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시비라든지 풀사업비가 있거든요. 시설 개선 사업이라든지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좀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이제 명절에 저희도 장국 행사를 나가잖아요, 그죠? 나가다 보면은 정부 행사를 일권이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은 거의 소규모 시장에는 거의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소규모 시장도 좀 어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구상을 하셔서 좀 그렇게 좀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혁인 위원님. 예, 우리 경제일자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가 377페이지 청주사랑 상품권 인센티브 보전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내년도 인센티브를 120억 책정을 했는데 그 인센티브 내년에 몇 프로 지급하는 건가요? 예. 저기 경제자료과장 최용근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그 국비에 따라서 지원 배분에 따라서 매칭 비율이 있거든요. 저희가 7% 사업을 올해 8월 달까지 하다가 그 이제 국비가 좀 많이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3%까지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그 올해 그 예산이 정부 예산이 한 1조 정도 투입이 됐거든요. 그 청주사랑 상품권에. 근데 내년에는 아니 1조 조금 더 늘려서 7천억 정도 될 거로 예상이 돼서 국비가 좀 더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30%의 그 7%에 대한 그 맥락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정부가 한 5%가 정도 더 확대가 된다면 10%까지 30만 원의 10% 인센티브를 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0만 원에 10%? 10%. 예. 아직 뭐 국비는 아직 뭐 확정이 안 된 거죠? 정부 안이 1조 7천억으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조 7천억이 확정되면은 이제 그걸 해서 우리 청주시하고 해가지고 30만 원에 10%. 예. 지방비가 5%거든요. 매칭이. 그건 고정돼 있고 이제 국비가 7%면 2%입니다. 2%만 내려오고 올해 13% 할 때는 6%더 플러스가 돼가지고 8% 지방비 5% 해가지고 13%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앞으로 더 많은 청주페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오전에 이어서 역시나 그 오전에 그 예산과에 제가 질의하는 거 들으셨죠? 명절 휴가비 지금 경제일자리과에 청주사랑 상품권 발행 기간제 이제 만약에 예산 통과되면 언제부터 근무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년도 1월부터 1월부터 근무합니까? 아니면 1월 기간제니까 그 1월부터 상품권 그 네. 보조 인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월부터 8개월 근무하시는 거예요? 8월까지만 딱. 지금 기간제가 8개월. 그 아니 채용 절차 거치고 이렇게 하면 뭐 곧바로 채용이니까 1월 1일부터 맞습니다. 8월 기간제는 8개월 쓰겠습니다. 8개월인데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부터 8월까지. 1월부터 8월까지만. 그러면은 이게 맞는데 그러면 채용이 끝나신 거예요? 예산 통과 안 됐는데 기간제 아니잖아. 아니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절차 아직 안 봤어요. 그러니까요. 올해가 끝나야지 다시. 이거 하고 예산 통과되면 절차 거치고 하면 우리가 예산期 2월부터 9월까지인데 명절이 2번 있다고 아까 제가 예산과 할 때 오전에 말씀드렸거든요. 추경 때 다시 세워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그 경제일자리과 기업체험과 보면 이제 예산 증액된 부분이 대부분이 이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지금 예산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기업체험과는 사회적 기업, 경제일자리과는 일자리 새로운 창출에 대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서민생활을 좀 윤택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예산이 듭니다. 예산서 전체 보면 사실 의원님들이 큰 이 질의가 없는 걸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경제투자국에서는 예산이 좀 많이 전반적으로 줄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실용적인 예산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좋다는 말씀드리고 조민숙 과장님은 작년에 비해서 우리 신규 사업이 하나 확 줄은 게 있지요 지금. 그래서 예산이 줄은 건가요? 장기 투자 사업이. 미래산업과장 정희씨입니다. 주는 건 뭐 오스코 그죠? 건축이 끝났으니까요. 네. 그 부분하고 이제 방사관 가속기 같은 경우도 지금 추가 예산 투입이 없어서. 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경제일자리과장님께 이거는 계속 질의가 됐던 사항인데 그 전통시장 주차장이 우리가 10개소가 있나요? 지금 2개소
주차장에 내수가 없고요. 아니 그 두 개소만 없는 거 없고 그러면 주차장 수익금 관리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찌됐든 비료경비로 쓰고 남은 것은 우리 시로 수입 조치하기로 협약이 돼 있잖아요. 한 푼도 없어요 뒤에 수입에. 지금 문화재 주차장 같은 경우는 세입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예산서에 세입이 전혀 없어요 지금. 있습니까? 1분기 때 할 겁니다. 일취에. 왜냐하면 정산이 연말까지 이제 인건비라든지 다 지급되고서 1월 정산을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작년까지는 이취에 조금 늦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지적사항이 있었고 해서 세입을 좀 빨리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다음 주에는 일취에 하도록 그렇게. 이게 추경에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산을 해서 확정이 된 다음에 하겠다. 글쎄 그 부분 한번. 그럼 예산서에 의미가 없는 거죠. 예산에 이 정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년 세입이 잡힌다라고 하면 수입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지출 예산 세출을 편성하는 건데 그 확정돼서 한다.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부서에서. 당연히 추계해서 주차장 수입 이게 다 안이잖아요. 예산 안. 당연히 항목이 들어와야죠. 들어와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건 뭐 10원이든 20원이 됐든 금액이 많고 적든 어쨌든 항목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일자리과에서 이 주차장 수입이 있구나라고. 그거 좀 매로사항이 있는데요. 저도 뭐 가을쯤에는 본 예산에 세입으로 잡으려고 그 상인회하고도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상인회에서 주차장 수익금 사업은 그 어떤 그 12월에 긴급히 투자할 보수도 있고 또 마지막에 정리할 인건비 돼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사실상 없는데도 이 적자 보는 데도 있거든요. 어쨌든 추계는 해서 없으면 없는 걸로. 육거리 시장 주차장 수익금 없음 넣어줘야죠. 들어가야죠 당연히. 항목이 빠지는 건 나중에 이거 우리가 누락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목 소위 말하는 편성목은 반드시 돼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 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은 추계를 잡고 정확한 정산은 1월 1주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도에부터는 본예산에 좀 어쨌든 그 각 시장 주차장 수익금이 추계로라도 잡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경훈 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기업정과장 이경은입니다. 신 의원님 말씀하신 중소기업 R&D 정모 공모과제 지원 사업 관련해서 2025년도에는 약 1억 9,600만 원 정도 집행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 잔액은 한 4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의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정부 공모과제를 기업들이 국비를 따는 공모과제를 따기 위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주는 거라 정부 공모과제가 연말이나 연초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추경이 하면 약간 저희가 늦고 이번에는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협약 준비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국비를 딸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할 계획이라. 목표가 13개고 실제로 한 건 4건 아닌가요? 4건 하셨죠? 아니에요? 몇 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2025년도에는 좀 협약이 늦어서 건수가 더 적은데 2024년은 아니 올해 거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 거 몇 건 하셨어요? 네, 의원님 알고 계신 거 맞습니다. 4건 맞죠? 네. 한 건당 보통 1,000만 원 정도죠? 평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 집행하신 거죠? 아니죠. 저희가 업체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성과가 나온 게 그거인 거지. 컨설팅은 다 해준 거죠. 업체들의 정부 공모과제를 따기 위한 기초 서류를 만드는 컨설팅은 다 해준 거죠. 그런데 이제 성과가 이제 국비를 딴 게 적은 거지. 이거는 일단 서류 좀 더 받아가지고 보고 나서 상의하고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경훈 과장님 예산이 얼마나 간 거예요? 아니 올해까지 정산을 해봐야 알겠는데 집행액이 1억 9,600 정도 집행을 한 거예요? 전체 편성해서? 예, 2억 편성에는 1억 9,600을 집행을 하셨다고? 예. 집행을 한 게 아니고 나중에 그거 정산 보시면은 다시 돈 돌아오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의원님 이게 그러니까
부서에서 네. 그 충북 테크노로다가 아, 위탁을 주죠. 충북 테크노. 네, 충북 테크노로 준 금액을 말고 네. 충북 테크노에서 네. 실질적으로 수행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수행한 금액이 지금까지 한 5천만 원 미만으로다가 집행했을 건데 나중에 그것도 반납해야 될 텐데. 그거는 서류 한번 보시고 그렇게 서류를 결정하시죠. 보고 나서 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 일자리과 기업지원과 미래산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을 마치고 내일은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체육교육과 관광과 체육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리회 제4차 경제문화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